5장 함수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에 대한 개념은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변수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이다. 데이터를 한 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데이터라는 게 한 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 하나 아니면 문자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문자 열 이렇게 문자 열도 하나의 덩어리죠. 그래서 그렇게 덩어리 또는 이제 뭐 그 객체라고 해서 뭐 이 사람 객체다 그러면은 이름 뭐 전화번호 키 이렇게 모여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 어쨌든 이 변수라는 공간에 넣을 때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데이터 한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언할 때는 var 키워드를 쓰는데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보통 써주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변수 선언하는 거 있구나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자형, 숫자형, 논리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도 역시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이제 저장하는 내용은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죠. 이때는 이제 펑션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도 꼭 써야 되는 거는 아닌데 보통은 이제 써주죠. 대부분은. 그래서 펑션이라는 말 나중에 이제 펑션이라는 말 안 쓰는 함수도 이제 나오긴 할 거예요. 그때 이제 가서 이거 함수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얘기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통상적으로는 펑션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출력문, 제어문 또는 뭐 이런 기타 등등 대입문 이런 것들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함수를 조금은 써봤어요. 왜냐하면 아예 안 쓰고 막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앞에서 조금씩은 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는 여기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죠. 펑션 쓰고 그 함수의 이름 써줍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아까 얘기한 대로 중괄호로 우리가 이 함수 이름으로 저장할 코드들을 여기 쭉 나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myFNC라는 이름의 함수 이 함수는 이렇게 document write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 어디에선가 이 함수 이름과 함수 이름을 이용을 해서 호출을 하면 이 document write 두 줄이 실행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요 document write 요 두 줄이 mypunc 있는데 교체해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난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올 코드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함수로 따로 모아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라인 수도 줄어들고 해서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언어랑 이제 조금 다른 게 이제 그 호이스팅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함수 호출할 때 이제 호이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언어들을 이제 배운 사람은 좀 여기서 헷갈릴 수 있지만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원래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랭귀지에 가면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테스트 FNC라는 함수를 여기다 밑에서 이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테스트 FNC를 호출하는 게 함수 정의보다 앞에 있어요. 그럴 때 뒤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것이 호이스팅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 뭐 대단한 거냐? 다른 언어에서는 보면 이런 기능 없는 언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함수 정의는 함수를 부르는 위치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위치가 이 함수 정의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걸 강요하는 언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단
이와 같이 이제 그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 이름 없이 익명 이런 걸 익명 함수라고 하는데 이름이 없는 함수, 이 펑션하고 이름이 없죠. 근데 이런 함수를 변수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공간에다가. 근데 여기에는 이 뒤에 있는 이 펑션 함수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를 이용을 해서 마치 이 함수를 부르듯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함수를 호출하는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해도 되고 양쪽 다 호출하는 방식이 똑같아. 근데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도 되고 이렇게 정의를 해도 돼요. 정의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은 에러가 나는 게 정의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오류가 아니라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함수를 정의한 부분보다 앞에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변수에 저장된 함수 호출은 언제나 함수 정의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미안합니다. 이거 다른 것들도 좀 네, 해볼게요. 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 함수 정의, 그러니까 이렇게 펑션하고 함수 이름을 바로 쓰는 일반 함수 정의일 때는 호출을 앞에서 해도 돼요. 근데 함수를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호출할 때는 이 함수의 정의 부분이 호출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정의된 부분을 다 미리 따로 모아놔요. 근데 이거는 요 코드는 따로 모으지 않고 이 줄을 만났을 때 그때야 테스트 FNC라는 변수에다가 이 함수 코드를 넣거든요. 왜냐하면 테스트 FNC는 변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위에 테스트 FNC를 여기 t까지만 쓸게요. 테스트 FNC에다가 이퀄하고 숫자 3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오류 당연히 나죠. 이 뒤에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래서 요 변수에다가 저장할 때는 뒤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반 함수일 때는 호이스팅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뒤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호출해 준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아까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것 때문에 한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오류가 발생하나 이 코드를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그 변수에 저장한 함수를 앞에서 호출 안 하고 뒤에서 호출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코드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카운트에다가 0을 넣었고요. myFNC 불렀죠. 그러면 myFNC는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수가 아니고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호이스팅해서 갖고 오죠. myFNC 뒤에 있지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죠. 0이었는데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document write hello 하고 숫자 써주죠. 그래서 hello 숫자 1 이렇게 써주는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myFNC를 호출하고 있죠. myFNC 역시 이제 앞에서 이미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2를 증가합니다. 이번에 숫자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hello 하고 숫자를 써주니까 이번에 hello count 숫자 2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더 fnc라는 변수에다가 함수를 저장하고 있어요. 이 함수는 익명 함수네요. 근데 이제 이 함수가 더 fnc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fnc를 가지고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켰어요. 숫자 3이 되겠죠. 네, 이거는 지금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더 fnc에다가 이제 저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장만 하고 더 fnc를 호출을 하면 이때 이제 가서 얘를 수행하는 거예요. 카운트 증가시키면 3 되고 도큐먼트 라이트를 통해서 by 출력해주고 숫자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y 숫자 3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더 fnc를 여기 말고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이 앞으로. 자, 여기 오류가 떴죠. F12 버튼 눌러서 콘솔 창 보면 네, 여기 이렇게 오른쪽처럼 나온 건 이 웹브라우저에서 F12 버튼 누르면 나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콘솔 창이죠. 네, 콘솔 로그 하면은 출력하는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에러가 났죠. The FNC is not a function. FNC가 펑션이 아니다. 아직 FNC는 펑션이 아니죠. 펑션이 되려면 이 줄을 지난 다음에라야 펑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hello 1과 hello 2, hello 1, hello 2는 출력이 됐지만 by 3, by 3은 출력이 안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거를 이제 해보시는 게, 이게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이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해볼게요.
다 해봤나요? 음. 이 코드를 하고 나면 이제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콘솔 창은 굳이 볼 필요는 없네요. 그죠? 좀 이렇게 줄이고 볼게요. 배경색 바꾸기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배경색 바꾸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흰색, 처음엔 흰색, 노란색, 그 다음에 아쿠아색, 그 다음에 자주색, 퍼플 이렇게 바뀌죠. 화이트, 옐로우, 아쿠아, 퍼플 계속 순환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버튼 누를 때마다. 볼게요. 그래서 스크립트 보기 전에 먼저 이제 HTML 바디 부분을 보게 되면 id를 더 바디라고 했고요. 바디 부분, 이 바디 전체 얘가 더 바디예요. id를.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버튼을 만들고 있죠. 버튼인데 버튼의 이름은 배경색 바꾸기예요. 그래서 여기 배경색 바꾸기라고 나와 있는 거죠. 버튼. 자, 그리고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change color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라고 하고 있죠. change color. 여기 보면 change color라는 함수가 일반 함수로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change color 전에 color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 안에 white, yellow, aqua, purple 이렇게 해서 어레이 객체로 선언을 해 줬습니다. i에다가는 0을 넣었어요. 넘버 숫자 객체로 숫자 변수로 i를 만들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change color는 이 앞에 있는 이 변수 만드는 거는 처음에 이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하는 거고 이 펑션은 누가 호출해 주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호출을 당하지 않으면 이 change color 안에 있는 코드는 전혀 수행되지 않습니다. 자, on 클릭. 이 배경색 바꾸기라는 버튼이 클릭되면 체인지 컬러가 호출이 되죠. 그래서 체인지 컬러 안에서는 i를 1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0이었는데 1이 되겠죠. 그래서 i가 컬러.점 랭스보다 더 크냐, 같거나 크냐. 자, 컬러.점 랭스는 뭐예요? 컬러가 어레이 객체죠. 어레이 객체의 랭스는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 요소가 몇 개 있는가라는 거죠. 몇 개 있어요? 4개죠. 그러면 이거는 숫자 4입니다. 숫자 4라고 써주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 뒤에 숫자를 더 숫자 데이터를 더 넣을 수도 있으니까 어, 꼭 4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컬러의 길이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현재는 4니까 그리고 지금 이 코드에서는 데이터를 더 넣고 있지 않으니까 자 4. 그 다음에 이제 i가 이제 1이었죠. 1인데 4보다 더 크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려오죠. 그래서 바디 태그 변수를 선언해주고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 더 바디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엘리먼트를 갖고 와라. 바디를 갖고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디 태그를 여기 바디 태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한 거예요. 이름이 꼭 바디 태그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변수 이름을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보고 지금 여기에 바디 태그가 저장이 되는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부여해 준 것뿐이에요. 바디 태그 점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는 컬러 i 했죠. 그러면 바디 태그의 스타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예. 그래서 컬러 i는 i가 1이죠. 그럼 누구예요? 옐로우죠. 이 옐로우라는 문자열이 백그라운드 컬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바디에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바꾼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하면 또 체인지 컬러를 호출하겠죠. i가 증가됩니다. 이번에는 i가 2가 되겠죠. 2는 4보다 크냐? 아니. 그럼 또 내려와요. 또 더 바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 바디 태그를 갖고 와서 바디 태그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또 바꿔줍니다. 컬러 i. 이번에는 i가
2이기 때문에 아쿠아를 갖고 오겠죠. 아쿠아라는 문자를 저장해 줘서 배경색이 아쿠아로 바뀝니다. 또 클릭했습니다. 그럼 또 체인지 컬러를 호출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컬러랑 이 변수를 또 새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 체인지 컬러만 계속 호출되는 거예요. i가 증가됐죠. 그럼 i가 3이 되죠. 그래서 3은 4보다 같거나 크냐? 그러면 같거나 크냐? 아니죠. 아니니까 이거 안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바디 태그에 다시 이 바디 넣고 백그라운드 컬러 바꾸는데 이번에는 퍼플로 집어넣죠. 또 클릭했어요. 다시 갔어요. i가 증가되죠? i는 4가 됐죠. 그러면 4는 4보다 같거나 크냐? 맞죠? 이제 비로소 이 조건이 참이 됐죠. 그러면 i를 0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바디 태그를 갖고 온 다음에 바디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컬러 제로. 컬러 제로 뭐 있어요? 화이트. 이제 이해되죠? 처음에 0이었다가 1, 2, 3 이렇게 i 값이 계속 증가하면서 여기 있는 그 문자열을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계속 넣고 있죠. 그러면서 3 다음에 4가 되면 다시 0으로 만들고 1, 2, 3 증가하다가 4가 되면 다시 0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순환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다가 콤마하고 색깔들을 쭉 더 나열해주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순환하면서 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이 i 값을 랜덤으로 얻어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랜덤으로. 그래서 지금 배경색이 어떤 색깔이 될지 모르는 거지. 우리가 나열한 그 컬러 중에 어떤 색깔을 이용을 해서 이 배경색을 칠할 것인지 그거는 뭐 랜덤 넘버 이용하는 우리가 과제에서 했던 거 그걸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남았다고 그러네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 정의문. 매개 변수라는 거는 여기 함수명하고 괄호 사이에 변수 이름들을 쭉 나열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코드 잘못됐어요. 지금 PPT에 있는 코드 잘못됐어요. 여기 중괄호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중괄호가 왜 여기 있을까? 뒤로 가야지. 네. 코드 잘못됐습니다. 매개 변수 1, 매개 변수 2, 매개 변수 n까지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명을 가지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 매개 변수한테 줄 데이터를 괄호 안에 이렇게 나열해 줘야 되죠. 그러면 데이터 1은 매개 변수 1으로 복사가 되고 데이터 2는 매개 변수 2에 데이터 n은 매개 변수 n에 이렇게 복사가 되죠. 대응되는 것끼리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매개 변수를 잘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있는 그 여기 코드에서는 변수를 함수 밖에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이 변수를 함수 안에서 사용했죠.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함수 밖에 선언된 변수가 많아지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 밖에 선언된 이 변수들은 이 함수에서만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수 밖에서도 수정할 수 있고 또 다른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에서도 수정할 수 있고 막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뭐 오류가 많이 발생할 때 문제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내가 예상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얘를 어떤 함수가 바꿨는지 어디에서 바꿨는지 찾으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함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변수가 이 안에서 선언되고 이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면 만약에 그 변수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안에서만 들여다보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함수 안에서 선언하고 함수 밖에 있는 변수는 많이 선언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외부에서
4개 변수에다가 값들을 넘겨주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네, 해봤나요? 출력하는 걸 보니까 안녕하세요. 홍당무입니다. 사는 곳은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깍두기입니다. 사는 곳은 부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똑같은데 홍당무와 깍두기, 서울과 부산. 요것만 다르죠. 남은 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그 함수에다가 정의를 해놓고 함수를 여러 번 불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바뀐 거는 홍당무, 서울, 깍두기, 부산이니까 이렇게 이름과 사는 곳 두 가지를 이 함수한테 전달해서 그 함수가 출력하게끔 하고 있구나라는 걸 딱 알 수 있겠죠.